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제일 이상한 택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자 하나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만 딱 제 집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36입니다. 큰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떡집을 합니다. 아침에는 쌀을 씻고 점심에는 떡을 치고 저녁에는 남은 반죽을 정리하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저는 원래 겁이 많지 않습니다. 장사하면서 별일 다 겪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요, 상자를 들고 있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상자 위에 딱 한 줄이 써 있었거든요. 약속을 지키세요. 누가요? 누구한테요? 무슨 약속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한 줄이요. 마치 누가 제 뒤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칼로 테이프를 조심히 잘랐습니다. 뽁뽁이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나온 건 떡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유리병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메모가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통장, 아직 안 정리하셨죠? 약속대로 하세요. 이걸로 끝내세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통장. 저는 그 말을 누구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믿어도 종이는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어머니도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했습니다. 보험, 공과금, 집 정리. 그런데 통장 문제는요. 제가 일부러 미뤄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딱 한 번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라면 당분간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머니 통장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약속대로. 이 말을 쓴 사람은 어머니와 약속을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를 몰아붙일 핑계를 만들어낸 사람일까요? 그날 저녁, 떡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쌀을 씻다가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떡을 치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제 마음이 찢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상자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자가 오기 하루 전, 저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누나, 엄마 통장 얘기 밖에서 하지 마요. 동네에 소문나요. 보낸 사람은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33입니다.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사람들 앞에서는 싹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밖에서 통장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통장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상자가 도착하고 나서 그 문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이거 연결되어 있구나. 저는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엄마 통장 얘기 왜 했니? 누나, 내가 언제 했다고 그래? 너 나한테 문자 보냈잖아. 밖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아, 그거? 누나 요즘 정신 없잖아. 실수할까 봐. 실수? 누나, 엄마 돈 문제는 민감한 거야.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봐. 여러분, 여기서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걱정하면요. 괜찮아? 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동생은 누가 들으면을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보는 눈을 걱정하는 말입니다.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너 엄마 통장 봤니? 동생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무 빨랐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아니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요, 저도 무서워서요. 여러분, 어머니는 장사꾼 기질이 있던 분입니다. 돈을 아끼고, 기록을 남기고, 약속을 적어두는 분이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며칠 뒤, 저는 어머니 가방에서 수첩 하나를 찾았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그냥 버리기 쉬운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어머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 적어두기. 말로만 하면 사람 마음이 바뀐다. 종이로 남기기. 그 수첩 속에 제가 그때는 이해 못했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장은 2개. 하나는 쓰는 것, 하나는 숨기는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기. 여러분, 저 그때 그 줄을 읽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직후에는요,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눈물도 나고, 할 일도 많고, 친척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상자가 온 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통장은 2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확인해야겠다. 어머니가 말한 종이를 이제 제가 확인해야겠다. 저는 수첩을 들고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동네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하게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제가 돈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비밀을 보러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구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남은 통장 정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제 신분을 확인하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말도 섞였는데요. 저는 중요한 것만 물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통장이 몇 개 있었나요?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2개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숨이 짧아졌습니다. 진짜였구나. 수첩이 진짜였구나. 직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통장은 최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최근에요? 네. 며칠 전에 누군가 문의를 했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누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라고 하면서 오신 분이요. 여러분, 가족분. 이 말은요, 확실한 이름을 말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저는 똑바로 물었습니다. 남동생이었나요?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뭘 하려고 했나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위임 서류를 가져오시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문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말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살짝 풀렸습니다. 동생이요. 제가 모르게 어머니 통장을 제 이름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그나마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누구요? 중년 여성분이요. 계속 어머니 뜻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머릿속에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제 손을 잡고 울어주던 사람.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 동네에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어머니 친구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분 이름 혹시 적혀 있나요? 직원이 내부 기록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행에서 바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은행 갔지?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왜 또? 너 혼자 간 거 아니지? 누나, 진짜 왜 이래? 누구랑 갔니?
동생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 이모랑. 여러분, 동생은 그분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친구니까요. 엄마랑 가깝게 지냈으니까요.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왜 같이 갔니?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돈은 정리해야 하잖아. 정리는 내가 해. 누나가 느려. 누나 장사하느라 바쁘잖아.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방법을 알아보려고. 여러분, 방법을 알아본다. 이 말도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저는 숨을 길게 쉬고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뭘 숨기고 있니? 동생이 갑자기 짜증을 냈습니다. 누나가 너무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누나, 엄마도 누나한테 돈 맡기는 거 싫어했어. 여러분, 이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도 싫어했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응, 그 이모가 들었대. 그 이모가? 엄마가 누나를 걱정했대. 누나 착해서 남한테 잘 속는다고. 여러분,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사람 됨됨이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먼저 깔아야 돈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안내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집. 전등을 켜면 불빛이 차갑게 퍼지는 집. 저는 어머니 방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옷장 아래, 이불 사이, 오래된 상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쓰던 장롱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찾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 글씨가 있었습니다. 약속.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 끝나고도 누군가 내 돈을 건드릴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남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줄을 읽는데 목이 꽉 잠겼습니다. 어머니가요. 자기 죽은 뒤까지 걱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딱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돈을 내 뜻이라고 말하며 가져가려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이요. 딱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 맨 끝에는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쪽 창고. 철문 아래. 여러분, 떡집 하는 사람들은요, 시장에 작은 창고 하나씩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쌀도 놓고, 떡판도 놓고, 박스도 쌓아두는 곳이요. 저는 새벽에 바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직 가게 문도 다 안 연 시간. 바닥이 축축했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창고 철문 밑 오래된 틈, 거기에 열쇠를 꽂을 작은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통장 하나와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통장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눈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 돈 때문에 상자가 오고 문자가 오고 약속이란 말이 붙는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통장 옆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쓴 짧은 메모였습니다. 이 돈은 떡집 가게 빚 정리하고 남은 건 동생과 반씩. 대신 조건이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 것. 여러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요, 반씩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떡집 문을 닫고 작업대 위를 치우고 의자 2개를 마주 놨습니다. 동생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너 엄마 통장 건드리려고 했지? 동생이 웃었습니다. 누나, 말을 왜 그렇게 해? 웃지 마세요. 동생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 나도 생활이 있잖아. 생활이랑 거짓말이 무슨 상관이에요? 거짓말은 무슨? 은행에 갔죠. 동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나가 늦어서 내 이름으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동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주도한 건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밀어붙인 건지.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 이모가 뭐라고 했어요? 동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그 이모 욕하지 마. 욕 안 합니다. 말만 하세요. 동생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이모가 그러더라. 뭐라고요? 엄마가 누나를 못 믿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누나 몰래 빨리 정리하라고. 왜 빨리요? 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가져가면 다 쓸 거라고.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떡을 팔아도 하루 종일 손에 쌀가루 묻혀도 저는 어머니 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못 믿는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 있어요?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과 어머니 메모를 꺼냈습니다. 작업대 위에 올렸습니다. 동생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생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누나, 그거 누나가 쓴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요, 상대는 이미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증거가 나오면 조작이라고 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합시다. 뭘 확인해? 엄마 글씨인지, 날짜가 맞는지,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다 확인합시다. 동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남매 끝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내는 건 제가 아닙니다. 시작한 쪽이 있어요. 동생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누나, 나 요즘 진짜 힘들어. 힘든 건 알아요. 나 돈 빌렸어. 누구한테요? 동생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 이모한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친구에게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제 손잡고 울던 사람에게요. 동생이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 얼마였어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3천. 여러분, 3천만 원. 떡집 하루 매출로는 감도 안 오는 돈입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 이모가 그러더라. 엄마 통장만 정리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에서 걸렸습니다. 정리, 또 정리입니다. 남의 돈을 건드리는 걸 정리라고 부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가 은행 같이 간 거예요?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택배도 그 이모가 보낸 것 같아.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상자, 약속을 지키세요. 그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겁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벽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딸이시면 약속부터 지키세요. 조용히 끝내세요. 보낸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문장 습관이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 이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남매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머니 이름을 빌려서 저를 움직이려는 일입니다. 저는 그날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택배 상자 사진을 찍습니다. 둘째, 문자 화면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셋째, 은행에서 들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둡니다. 넷째, 어머니 수첩과 약속 봉투를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곳으로 갑니다. 경찰서. 여러분, 신고라는 말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루면요, 누군가는 제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고 제 손도 안 거친 약속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접수대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돈 문제로 협박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저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집에 돌아오니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진짜 신고했어? 했습니다. 누나, 그럼 나도 같이 엮여.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엮인 게 아니라 했던 일이 있는 겁니다.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누나, 나도 살려고.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 이모가 나한테 계속 전화해. 뭐라고요? 엄마가 생전에 나한테 맡겼다고, 누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 말이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랬다. 확인할 수 없는 말을 들이대면 살아있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 종이로 있어요? 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없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완전히 뜻밖의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요, 그 이모가 왜 저희 집안에 붙었는지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동생 빚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떡집에서 떡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이 묻어 있어서 휴대폰을 바로 못 만졌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요 며칠 모르는 번호는 다 무서웠으니까요. 그래도 받았습니다. 혹시 떡집 사장님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근처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지관, 어려운 곳 아닙니다. 동네 어르신들 프로그램 있는 곳입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으로 최근에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상해서요. 어떤 상담이요? 돈 문제 상담입니다. 어머니 명의로요. 여러분, 저는 손에 묻은 물도 있고 물었습니다. 누가 신청했나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어머니 친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장님 남동생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복지관에 왜 갔을까요? 은행도 모자라서 복지관까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상담을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돈을 가족이 어떻게 나누는 게 맞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관리하면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제가 위험하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상담 기록 남아있나요? 네, 날짜와 방문자 이름은 남습니다. 혹시 그 여성분 이름도 남았나요? 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름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모는요, 그냥 동생을 도운 게 아닙니다.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법무 관련 사무실, 복지관, 한마디로 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가 못 믿을 사람이다. 이 판을 깔아두면 나중에 무슨 일을 벌여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복지관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챙겼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문제 삼았다는 점.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밝았는데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 떡집에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동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가끔 적금 들 때 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요 며칠 사장님 이름이 자주 나와서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네. 어떤 분이 오셔서 사장님 가게를 담보로 뭐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게 담보. 이 말은요, 가게를 걸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했나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이라고 했고요. 옆에 중년 여성분이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요. 이건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돈, 제 이름, 제 가게, 전부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행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분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마디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바로 그날 경찰에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택배 상자 사진, 문자, 은행 문의 기록, 복지관 상담 기록, 새마을금고 직원이 기억하는 방문 상황. 저는 하나씩 날짜를 적어서 냈습니다. 이걸 감정으로 말하면요. 듣는 사람은 흐립니다. 그런데 날짜와 기록은요. 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이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이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이나 가족 모임에 나타납니다. 위로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 장례식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 말이요. 그때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말이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떡집이 아니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는 곳도 싫고 너무 많은 곳도 싫었습니다. 적당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동생이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 미안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모가 나한테 그러더라. 뭐라고요? 엄마가 숨겨둔 돈이 있다고. 그리고 누나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한다고. 여러분, 먼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요. 이미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빚이 있으니까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누나 이름으로 서류 만들려고 했어요. 서류까지는 아니고 알아만 보려고. 알아본 게 은행이고 복지관이고 금고까지였어요. 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동생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앞에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찍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그 이모가 엄마 뜻을 말할 자격이 있어요? 동생이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따님, 그만하세요. 어머니 뜻 거스르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기가 막혔습니다. 벌 받는다는 말은요, 누군가를 조용히 만들 때 쓰는 말입니다. 겁을 먹이면 입을 닫으니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캡처해서 경찰에 바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그 이모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생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통장만 노린 게 아닙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떡집 명의, 가게 계약서, 그리고 사장님이 쓰는 도장.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장,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믿어도 종이는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저희 떡집은요, 주문서에 도장 찍을 일이 있습니다. 거래처 서류에도 도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도장이 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장례 뒤 집 정리할 때 정신이 없어서요. 어디 뒀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님, 도장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너무 이상합니다. 왜 도장을 그렇게 집요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집에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도장 케이스가 아주 살짝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안쪽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누가 열어본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창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동생이 떡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며칠 새에 그렇게 늙어 보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동생이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나 말할 게 있어. 하세요. 그 이모가 내 돈만 준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그 이모가 나한테 시킨 게 있어. 뭐르려? 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도장 한 번만 빌려보자고 했어. 서류에 찍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누나 몰래.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번만, 찍기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늘 이렇게 쉬운 말입니다. 저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였어요? 동생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정확히 몰라. 그 이모가 가져온 종이였어. 그냥 가게 정리용이라 했어. 여러분, 가게 정리용. 또 정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경찰에 그대로 말하세요. 동생이 무너져서 말했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서우면 이제라도 멈추세요. 숨기면 더 무서워집니다. 동생은 그날 경찰에 추가로 진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이 더 지나고 담당자에게서 최종적으로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 이모는 어머니 돈보다 사장님 가게를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돌아가면 돈은 계속 나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머니를 친구로 본 게 아닙니다. 동생을 조카처럼 본 것도 아닙니다.
저를 딸처럼 본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틈을 본 겁니다. 장래 뒤의 틈, 남매 사이의 틈, 바쁜 장사의 틈, 마음이 약해진 사람의 틈, 그 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머니가 남긴 진짜 약속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나누라가 아니라 속지 말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첫째, 제 도장은 제가 직접 보관합니다. 둘째, 제 이름이 들어가는 종이는 제가 직접 읽습니다. 셋째, 누가 그랬다는 말은 믿지 않고 종이를 봅니다. 넷째, 가족이라도 서류는 같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동생을 다시 예전처럼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릴 생각도 없습니다. 동생은 벌을 피할 수 없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동생이 다시 살 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멈추고 사실대로 말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도 떡집에서 떡을 칩니다. 떡은 뜨겁고 손은 아프고 하루는 길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제 이름을 흔들어도 저는 먼저 확인합니다. 어머니 말대로요. 저는 믿어도 종이는 꼭 확인하세요.